2011년 12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북 영천에서 교사로 일하는 여성 임씨는 안동에서 교사로 일하는 남편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다. 임씨의 가정이 더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둘째 아들 권군 덕분이었는데, 어릴 적 꿈이 개그맨이었던 권군은 유난히 성격도 밝아 가족들이 힘들어할 때면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춰주는 아들이지만 딸처럼 곰살맞은 성격이었다. 그리고 성장하며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검사로 장래 희망을 정한 권군은 생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존재였고, 덕분에 임씨의 집안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으나, 그러던 어느 날 임씨 가족의 행복이 순식간에 깨져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2011년 12월 20일) 임씨는 다니던 학교에 일이 있어 평상시처럼 권군과 인사를 나눈 뒤 다른 날보다 일찍 집을 나섰는데, 임씨가 학교에 도착한 직후인 오전 8시 30분경 권군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은 권군이 아직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것. 이때 임씨는 평소 지각 한 번 한 적 없던 아들이 집에서 잠든 것이라 생각해 집으로 전화를 걸어보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곧바로 권군의 휴대폰 번호가 저장된 단축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이상하게도 단축 번호에는 지정된 번호가 없었다. 그러던 중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내용은 경찰로부터 권군에게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으니 먼저 가 있으라는 것이었다. 즉시 임씨는 집으로 향했고, 도중 경찰로부터 권군에게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때까지만 해도 임씨는 단순한 사고일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아파트에 거의 도착했을 때 임씨는 경찰과 통화를 하다 집 앞 화단으로 오라는 말을 듣게 되고, 가보니 그곳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무언가와 함께 경찰 몇 명이 있었는데, 그때 어리둥절해하는 임씨에게 경찰은 하얀 천이 덮인 곳을 가리키며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직후 천을 걷은 임씨는 충격을 받게 되는데, 천을 걷어내자 권군이 그 자리에 누워 있었고, 갑작스런 현실이 믿기지 않았던 임씨는 그럴 리가 없다며 울면서 말했지만, 이때 경찰은 아마도 위에서 뛰어내린 것 같다는 말을 전했다. 이 말에 임씨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 보니 7층이던 자신의 집 베란다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임씨는 그렇게 둘째 아들 권군을 떠나보내야 했다. 직후 권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검안이 진행되었고, 집 안에서는 권군이 생전 마지막으로 작성한 편지가 발견되었는데, 이때부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씩 드러났다. 먼저 검안 과정부터 보면 권군의 얼굴을 제외한 온몸은 시퍼런 멍투성이였는데, 그중 일부는 피멍이나 일반적인 푸른색 멍이 아니라 옅은 황색 등으로 변해가는 상태. 이는 오랜 시간 심한 괴롭힘을 당한 것을 입증했고, 심지어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상당한 힘을 실어 괴롭혀야만 생기는 줄처럼 긴 멍자국도 보였다. 권군에게 이러한 멍이 왜 생겼는지는 권군이 생전 마지막으로 작성한 편지에 그 이유가 담겨 있었는데, 그 편지 안에는 권군이 학기 초부터 당해온 고통의 시간들이 적혀 있었다. 대체 권군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11년 3월 새 학기를 맞은 권군은 새로운 반에서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서군을 보았고,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 이야기를 했는데, 과정에서 권군의 게임 레벨이 높은 것을 알게 된 서군은 자신의 캐릭터를 키워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다. 평소 착했던 권군은 이때부터 서군의 캐릭터 레벨을 대신 올려주었으나, 어느 날 서군의 계정이 해킹을 당하며 이들의 관계는 이상해져만 갔는데, 해킹 이후 서군은 해킹을 권군의 탓으로 돌리며 권군에게 돈을 들여 계정을 복구할 것을 강요했고, 게임을 강제로 시키거나 아이템을 사기 위해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이후
선을 넘기 시작한 서구는 권군의 책을 빼앗거나 숙제를 대신 시키는가 하면 담배 피우기를 강요했고, 빈폴 바람막이 사라, 어제 공부 많이 했으니까 용돈 주세요 라는 식으로 어머니에게 돈을 받는 방식까지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권군이 용돈을 받으면 빼앗았고, 심지어 권군은 서군의 지나친 요구에 폐지까지 주어야 했는데, 어쩌다 권군이 이런 강요에 대꾸라도 하면 서군은 갖가지 도구들을 이용해 권군을 괴롭혔다. 그러던 중 2학기부터는 우군이라는 또 다른 가해자도 합세하게 되는데, 어디서 못된 것만 쳐배운 이것들은 권군에게 단소로 해를 가하며 물고문을 했고, 심지어 전깃줄을 목에 감은 뒤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먹도록 강요하는 인간 이하의 악행을 일삼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모든 악행이 권군의 부모님이 없는 낮 시간 권군의 집에서 이루어진 것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은 권군이 잠잘 시간에도 자고 싶으면 빨리 게임해라, 샤워하고 잠 깨라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주말도 없이 24시간 마치 인간 리모컨처럼 권군을 괴롭혔다. 그렇게 학기 초부터 이어진 괴롭힘은 시간이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져 갔으나, 권군은 가족 중에 조폭이 있는데 잘못하면 가족들에게까지 해를 가하겠다는 가해자들의 말에 모진 시간을 참아내왔다. 그러나 고통이 너무나 컸던 권군은 2011년 12월 19일 마지막 편지를 작성,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20일 스스로 세상을 마감하고 말았다. 이 외에도 권군의 편지에는 부모님께 전하는 사랑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는데, 괴롭힘 때문이었겠지만 공부를 안 했던 점, 게임에만 매달렸던 점, 자주 돈 달라, 옷 사달라고 떼를 썼던 점 등을 언급하며 잘못을 반성했고, 마지막에는 가해자들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며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당부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렇게 권군은 세상을 떠나갔고, 열흘 정도가 지난 12월 31일 경찰은 권군의 편지에 언급된 가해자들을 잡아들였지만, 어이없게도 가해자들은 장난이었다며 발뺌했고, 자신들은 촉법 소년이라 감옥에는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는 권군이 세상을 떠난 날 가해자들끼리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드러나며 밝혀졌다. 이후 경찰은 증거를 없애려 삭제했던 권군과 가해자들 간의 문자 메시지를 복원했는데, 문자 메시지에서 가해자들은 보는 바와 같이 권군에게 인간 이하의 말을 일삼았고, 하루에 40통에서 50통씩 수개월간 무려 300건이나 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권군을 괴롭혔다. 그리고 권군이 숨지기 전날에도 선을 넘는 괴롭힘과 문자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러한 증거에 결국 가해자들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서로 주범이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었는데, 당시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잘 모르는 것 같고, 조사 중에 눈물을 흘린 적은 있지만 이는 미안함의 눈물이 아니라 경찰서 분위기가 무서워 우는 것 같다는 말을 전했다.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지만 제대로 된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았던 가해자들, 이들의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임씨의 눈물겨운 호소에도 1심에서 서구는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우군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악행에 비하면 짧은 형이라는 생각을 모두들 했으나 가해자들은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 서구는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우군에게는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1심보다 6개월 짧은 형이 선고되었으나 가해자들은 이마저도 과한 형이라며 상고를 하게 되었다. 이후 대법원에서는 2심을 확정하게 되는데, 2011년 히데오이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들은 그 무렵 3년 정도 옥살이를 했으니 이미 출소를 했고 어디선가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